그 직장인과 문과생을 위한 수학교실 이제 4기 시간 돌아왔고요. 이제 정말 이제 소수 정예입니다. 여러 결에서. 그 이제 대화를 지금부터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두 레퍼런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을 좀 할 건데요. 하나는 당연히 요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요거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눠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가 그거가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가 이제 요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직문수의 메인 세션은 이 두 가지 레퍼런스들 중에서 하나는 뭐 일단 완성이 되어 있는 거지만 나머지 하나를 기준으로 그 완성하는 거에 대해서 그 매번 이제 중간 과정이 진행이 되도록 대화를 할 이제 매개체가 이제 생긴 상황입니다. 그 기본적으로 제가 저 지금 그 직장인과 문과생을 위한 수학교실 4기에 대한 저 책을 쓰는 그 방식에 있어서 제가 요구하는 퀄리티는 팀 단위로 대화하고 그 글로 적으시는 선이면 족합니다. 참고로 어떤 더 그거보다 더 큰 거를 기본적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니멈 라인은 그거고요. 미니멈 라인이 아닌 것도 말씀드립니다. 혼자서 그 대화 없이 어떤 것들을 하셨을 때에는 그 어쨌든 제가 필터링이 좀 있을 겁니다. 그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팀에서 얘기하고 어떤 올리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일절 피드백이 실질적으로 없을 거고요. 근데 만약에 혼자서 그냥 하시는 거면 아마도 커트하는 과정들이 중화 과정에 실질적으로 있다고 보시면 대충 됩니다. 혼자 생각하는 거를 믿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그래서 두 가지 진도를 지금 저희가 다 얘기를 해야 되고요. 이번 주부터 시작해가지고는.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을 그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 이제 매일 시작하면 요 작업을 직문서 끝날 때까지 같이 할 건데요. 그 결국 이 직문서도 끝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뭐 꼭 언제까지나 수준이 계실지도 사실 모르는 일이고요. 여러 센스에서. 그랬을 때 수학을 배우는 거에 대해서 아 내가 이런 거 실제로 수학 어떤 시점에서 내가 수학에 관심을 가졌고 했는데 이런 거가 내가 좀 튀었다라고 할 때 아마 지금 직문수에서 제가 지금 시키는 이 훈련이 아마 가장 요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식이나 이런 거는 챗GPT 찾아보면 다 나오고 오히려 그거보다 지금 요 어떤 계산 같은 거 감을 잡아 나가는 그런 거가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직문수가 마지막까지 갔을 때는 일반수 미분, 일반수 적분, 다변수 미분, 다변수 적분까지 계속 순차적으로 추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뭘로요? 머리로.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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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 반복일 거거든요. 단순히. 자, 그래서 오늘 그 역시 이제 그 초반부에 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드립니다. 그 하실 줄 아셔야 되는 게 2의 몇 승, 2의 몇 승, 3의 몇 승, 5의 몇 승, 이런 거. 그리고 다항식 풀어내는 거. x 플러스 1 곱하기 x 빼기 2,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이런 거. 이것들은 어떤 층에서 때 하시면 좋냐면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시킬 거거든요. 편해질 때까지. 그리고 편해지셨다고 하더라도 이런 게 실질적으로 계속 쓰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거랑 관련해 가지고 또 근해 공식 어떻게 유도하느냐 그거 중요하게 다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추가해 드린 게 고유치 고유 벡터 구하는 방법. 그래서 여기서 좀 애쓰셔야 되는 어떤 퀄리티는 그 간단한 그냥 계산이 너무 복잡하지 않은 간단한 거에 대해서 내가 머리로 쭈르륵 할 수 있는 선이면 이게 두고두고 굉장히 요긴해지는 그런 선에서 저희가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한다고 보시면 괜찮겠고요. 괜찮아요? 그리고 그 행렬식에 대해서도 이제 역행렬 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요. 그래서 역시 오늘도 돌아가면서 다 하고 가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그 방식은 첫 마르토가 나오면 첫 마르타가 그 다음 사람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쭉 시퀀스를 다 돌고 가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11월 11일입니다. 제가 이거 아직 룰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1111이니까 그 이름에서 공통된 게 가장 많은 분을 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보죠. 이름에서 가장 공통된 게 많은 분이 여기 누구실까요? 죄송한데 오지호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딱 뭔가 공통 보이질 않아서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예, 첫 예. 타자가 되셨습니다. 예, 그 바로 이제 그 본론 넘어서 그 사족 안 달고 단순히 이제 문제 그리고 이제 본인에 대한 이제 풀이 그리고 다음 사람 이 형식으로 쭉 다 돌자고요. 자, 그 제가 드리는 문제는 어 17제곱. 오, 271. 아, 271. 그 20 빼기 3의 제곱으로 아, 하셔야죠. 네네. 죄송합니다. 207, 200, 아, 천천히. 네, 289. 네. 20의 제곱이 있어야 되니까 400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A랑 B가 네네네. 20이랑 3이니까 120이 나올 거고요. 예.
예, 그리고 400에 9를 더해야 120, 됩니다. 그 다음에 9. 네. 289. 예, 잘했습니다. 자, 다음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헷갈리는데. 제 밑에 계신 분으로 하겠습니다. 어, 아니요, 제 위에 계신 분으로 하겠습니다. 제 화면에서는 나중에 제 레코드를 보시면 가장 그렇습니까? 저쪽에 계시거든요. 그러시구나. 예. 아래 계신 분이라고 하시는 거 맞으시죠? 처음에 말씀하신 게? 예, 예, 예. 그 아래가 아니고, 그냥 네, 텍스트상으로 다음 분. 채팅방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구나. 네네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 기준에서는 채팅방에서 제가 오지호 선생님 다음이 강성훈 선생님이시거든요. 강성훈 선생님 계시겠습니다.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x 3승 더하기 6, x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6 더하기 3이니까 11, 11x 더하기 6.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계신 분 하겠습니다. 네, 채팅방 기준으로 맨 밑에 계신 분은 원래 맨 밑에 허해찬 선생님이었는데 지금 들어오신 분이 있지만 허해찬 선생님으로 일단은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해찬 선생님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6이라고 하면 힘들겠구나. 그 2의 8승. 256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 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 세 칸 위로 하겠습니다. 세 칸 위면 참 룰들이 어려워요. 그 자세히 어디갔어? 갑자기 순간 그 위치가 바뀌네요. 그 저한테 지금 세 칸 위가 이혜준 선생님입니다. 자, 그 다음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행렬이 1002로 구성이 될 때 그 녀석의 고유치. C는 1과 2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다음 분 주목해 주십시오. 그럼 저는 순서를 안 하고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제 화면에서 가장, 어, 제 화면에서 그, 행렬 기준으로 4콤마에, 4에, 아니, 1콤마4에 계신 문준우 선생님. 네, 그러면 문준호 선생님 계시겠습니다. 다음을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똑같은 행렬 1002의 역행렬을 보여주십시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구해보시면 이게 사실 트리키한 문제인데 그 대각행렬의 경우는 정확하게 순서가 역수로 뒤집으면 됩니다. 각 성분들은. 그래서 1, 0, 0, 2분의 1이 나옵니다. AD-BC 하시고 이거 대각선 뒤집으시고 그 이제 대각선 아닌 거에다 마이너스 사인 취해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 한번 써보시면 감이 생기실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 분 질문 주십시오. 문전 선생님, 다음 분 질문. 네. 어, 이동국 선생님, 네, 지목하겠습니다. 네, 이동훈 선생님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1, 0, 0, 2를 세 번 곱한 것. 네, 쓰시면 안 됩니다. 음, 11이요? 어, 행렬로 답이 나와야 됩니다. 2 곱하기 2 행렬의 성분들이 답으로 나와야 됩니다. 1, 0, 0, 2라는 행렬이 있을 때, 2 곱하기 행렬이 있을 때, 그 행렬을 세 번 곱한 행렬의 결과. 1008. 정답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분 지목해 주십시오. 저는 윤효정 선생님이요. 네, 유현 선생님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2x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의 근을 구해 주십시오. 네, x는 EX 제곱. x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네, 예, 제가 사실 어떻게 바로 이제 축약을 하시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예,
이제 그거 쓰신 것 같아요. 그 A의 이제 그 짝수인 거 이용하셔가지고 그냥 그걸로 바로 가신 느낌이긴 합니다. 아니요. 그냥 그 머리로 인수분해 했는데. 아, 인수분해가 안 될 겁니다. 2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이니까. 어, 네. 네, 그래서 형태를 이제 보면 그러면 그 2a가 분모에 있어야 되니까 4 나올 거고 4 있고 그리고 물론 그 추격형으로 쓸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그 마이너스 b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4 있고 그래서 마이너스 1이랑 관련이 있긴 합니다.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이시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이제 16 빼기 그 8이 돼서 8 4 2루트 2가 나오니까 그래서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그 4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뭐 2루트 2 뭐 이런 게 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언제까지요? 증수 끝날 때까지요. 자, 그 다음 분 질문 주십시오. 어, 저 기준으로 대각선 끝에 계신 이준석 님이요. 네, 그러면 이준석 선생님께 시키겠습니다. 다음을 완전 제곱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2x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 EX 플러스 1 바로 열고 닫고 바로 열고 X 플러스 2요.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완전 대곱골로요? 네, 완전 제곱꼴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당장 머리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2로 묶고 그럼 3분의 2 나오니까 2로 나눠서 2 곱하기 x 플러스 4분의 3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이 있었으니까 1 플러스 1 그대로 두고 빼기 그 4분의 3의 제곱을 빼야 되니까 9분의 16을 빼되 2를 곱해서 빼야 되니까 그 이제 8분의 16을 이제 그러니까 4분의 16을 이제 빼주면 그 4분의 9를 빼주면 그 될 겁니다. 자, 자, 잘하셨습니다. 다음 분 좀 해주십시오. 저는 강대강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강재강 선생님 그 네네. 다음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 곱하기 99. 1 곱하기 90. 1599요. 아, 잘하셨습니다. 다음 분 좀 해주십시오. 이경민 선생님. 네, 이경민 선생님, 그 네. 다음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x 플러스 1, x 빼기 2.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입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분 좀 해주십시오. 심현무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심현 선생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렬의 고유치를 구해주십시오. 1, 그러니까 제가 이 순서로 말하겠습니다. 1, 2, 0, 1. 일단 1, 2, 0, 1이니까 1 마이너스 t의 제곱이 0이 되어야 되니까 1? 네, 정답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 분 좀 해주십시오. 저는 박강민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똑같은 문제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고유치를 구해주십시오. 2, 0, 3, 2. 네, 22032요? 22032가 2, 뭐예요? 0, 3, 2라는 2 아, 곱하기 2행렬의 고유치를 구해주십시오. 네, 2입니다. 잘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네. 다음 분 좀 해주십시오. 저는 전수민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전수민 선생님, 다음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 0, 3, 2라는 2 곱하기 2행렬을 10번 곱한 결과 행렬을 주십시오. 이에 2의 10승 0. 네, 이 패턴에 그걸 대해서 얘기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네. 생각하는 방식이 이제 있으신데 이제 당황하신 거죠? 이렇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잘했습니다.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저
박현승 선생님 네, 하겠습니다. 박현 쌤이 시키겠습니다. 똑같은 행렬을 드리겠습니다. 2, 0, 3, 2에 대해서 2, 0, 3, 2에 대해서 고유 벡터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안 구하셔도 됩니다. 구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가 질문입니다. 2032를 A 람다는 어 A 람다는 U 람다 꼴로 막 바꿔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거를 이제 U 람다를 좌변으로 이항시킨 다음에 우변은 제로가 되고요. 거기서 그 U 람다에다가 I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어 어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A의 어 A 람다는 제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네, 막혔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 0, 3이라는 행렬이 있으면 일단 대각선에서 뭐 람다든 t든 뺍니다. 보통은 t로 접는, 둘 다 쓰는 컨벤션들이긴 합니다만, 자, t로 그냥 말하면, 그래서 2 빼기 t, 0, 3, 2 빼기 t니까, 거기서 우리가 이미 t가 2인 걸 알고 있습니다. AD-BC를 가지고. 그래서 t에다가 2를 도로 집어넣으면 행렬이 뭐가 되냐면, 0, 0, 3, 0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유 벡터라고 하는 거는 0, 0, 3, 0에다가 곱해서 0이 되는 벡터를 지칭합니다. 그럼 실제로 이거를 x랑 y라고 이제 잡아놓게 되면 그럼 실제로 x가 0인 컨디션이 돼서 고유 벡터를 뭘로 잡으면 되냐면 0, 1로 잡으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훈련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자, 다음 분 지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우 선생님. 네, 장인우 선생님. 다음에 대해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유 벡터를 구하는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행렬을 조금 바꿔가지고 2, 3, 0, 2를 드릴 테니 이 녀석의 고유치랑 고유 벡터를 구해주십시오. 어, 2301이요. 2, 3, 그러면, 0, 2, 3, 0, 2로 가겠습니다. 쉽게. 230이, 네. 그러면, 2 빼기 t의 제곱이니까 t는 2가 될 것 같고, 어, 고유값은 2인데, 벡터 값을, 어, 어, 2, 3, 어, 2 빼기, 어, 벡터 값이 잘 안 보여집니다. 네, 잘했습니다. 고유치가 2니까 거기서 대각선 네. 성분들을 다시 빼주면 0, 3, 0, 0이 되고요. 그래서 0, 3, 0, 0에다가 고유 벡터를 곱해주면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xy 곱해가지고 이제 보시면 조건이 y가 0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고유 벡터 아, 그래서 1, 0 아,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네, 다음 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누가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나 찍어보시면 제가 한 분이면 아, 걸겠습니다. 윤진훈 선생님 하셨는지 몰라서. 안 하셨습니다. 네, 잘 찍으셨습니다. 다음에 대해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18의 제곱. 400 빼기 4는 396입니다. 18의 제곱이니까 20 빼기 2의 제곱이 나와서 네.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400 빼기 4니까 396이요. 다시 20 빼기 2의 제곱이어서 첫 번째 텀이 400이 되고 그 다음에 A랑 B가 지금 네. 20이랑 2니까 뭘로 기하냐면 80으로 기하고요. 네. 2A, B여야 되니까 그리고 플러스 4를 해줘야 됩니까? 다시 맞췄습니다. 18의 제곱 얼마입니까? 400 빼기 400 빼기 80 더하기 4니까 324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 분 지목해 주십시오. 저는 이혜진 선생님 하겠습니다. 이혜진 선생님 아까 하셨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동욱 선생님 하겠습니다. 이준 선생님도 아까 하셨었죠? 그러면 제가 그럼 이순적 선생님도 괜찮으실까요? 제가 그러면 주도적으로 시키겠습니다. 제가 지금 네. 아는 분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자, 그 다음에 제가 윤정환 선생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을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렬 1002가 있을 때 네. 1002의 2025승 1, 0, 0, 1입니다. 1002를 행렬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002. 1, 0, 0, 2에 2000,
25생. 네, 잘했습니다. 네. 네. 그 이제 몇 분 안 남아서 제가 이제 남은 분들을 좀 돌리고 좀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영원 선생님. 그 다음을 완전 제곱으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이요. 네, 이거를 어, 완전 제곱으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은 3. 그 거기다가 플러스 1을 더하고 빼기 4를 해서 빼기 3이라고 하시면 답이 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3 이렇게가 답이 될 겁니다. 네. 잘했습니다. 그 혹시 아직 안 하신 분 있으신가요? 지금 제 화면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다 하신 것 같은데 다 하셨나요? 제가 아직 안 했습니다. 아, 김 선생님 아직 안 하셨구나.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망의 이제 마지막 문제. 다음을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1, 0, 2, 3의 1, 0, 2, 3의 역행렬을 구해 주십시오. 1, 0, 2, 3의 역행렬. 그러면 AD-BC가 3이고, 3분의 1을 앞에 붙인 다음에 1, 0, 3, 2였으니까, 2, 0, 2, 0, 3, 1입니다. 2, 0, 답변. 마이너스 3, 1이 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아, 네네네. 네, 잘했습니다. 아, 네. 자, 이제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스킬들인데, 이런 식으로 해보시다 보면, 조금만 훈련이 되시더라도 주변이랑 차이가 확 날 겁니다. 수학적인 것들을 볼 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을 해나갈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계산들이 다항식의 연산, 행렬의 연산, 그리고 행렬로부터 필요한 정보들을 끌어내는 고유치랑 고유 벡터를 끌어내는 거에 대한 직관. 그래서 어떤 선에서 기본적으로 애써 보시면 괜찮냐면 조금 간단한 케이스에 대해서 나 이거 손으로 안 쓰고 정확하게 빠르게 할 수 있나 이런 것들도 평소에 어떤 훈련을 해두면 두고두고 생각이 여기서 에너지가 안 쓰이면 다른 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점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 훈련들은 직문수하면서 계속 쓸 거고 아마 어떤 분들 입장에서 거의 평생 쓰실 겁니다. 이런 방식들을요. 저희 어떤 숫자 돈 계산이나 이런 거 할 때를 포함해가지고 슥슥 이제 머릿속에 도는 이런 것들이 어떤 직관들을 주는 면들이 있겠죠. 자, 혹시 여기까지 오늘 지금 훈련한 거에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고요. 예, 말씀하십시오. 있습니다. 예. 혹시 그, B 곱하기 C가 0이 아닌 경우에 행렬값 구하는 거는 왜 안 물어보셨나요? 저희는 그 연습 많이 했거든요, 저희끼리. 채팅방에서. 지금 쉬운 것도 대부분 답을 못 하고 있는데, 아, 네, 단순하죠. 거의 다 맞을 것 같으면 그냥 난이도를 올리면 되죠. 괜찮나요? 네, 네, 좋습니다. 혹시 더 다른 또 코멘트? 저도 하나 질문이 있는데, 그, 제가 렉처 노트는 아직 안 봐서 그거에 대해서 잘은 내용을 모르겠는데, 그 직문수 내용 요약한 거, 그 주간 잡지 그거 프로토타입을 보니까 대칭 행렬에 대해서만 구한 것 같더라고요. 그 고유값이랑 고유 벡터를. 근데 예시로 주신 거는 물론 0이긴 하는데 대칭은 아니니까 그것들도 그건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 좋은 질문인데, 사실 그게 8강에 대한 얘기인데, 그거 너무 좋은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스펙트럴 시어럼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8강의 얘기인데, 무지개 정리를 얘기하는 데 있어가지고, 직문수에서는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할 건데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뭐냐면, 자, 그냥 포멀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포멀하게는 이제 벡터 공간이 주어질 때 그 벡터 공간에서 그리고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언제 고유 벡터이면서 동시에 오소노말인 베이시스를 잡을 수 있느냐가 스펙트럴 정리의 스테이트먼트. 그러려면 필요 충분 조건이 대칭열이어야 되거든요. 실수비에서는. 근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훈련시키는 고유치랑 고유 벡터를 구하는 것 자체는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이제 베이시스가 아이겐 벡터로 고유 벡터로 만드는 베이시스가 오소노말일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제 오소노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7, 8강에서 얘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고유치랑 고유 벡터를 구하는 거에서는 사실 어떤 행렬을 주더라도 상관없고요. 정방 행렬이기만 하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요긴한 임플리케이션을 무지개 정리라는 이름으로 가질 때는 대체 행렬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좀 되게 미묘한 간극이 있는 좋은 질문입니다. 잘했습니다. 어,
다시 한 번만 좀 약간 이 직문수에 대해서 좀 환기를 하고 넘어가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얻기를 원하는 이제 그 보상 중에 어떤 거냐면, 지금 그 수준에서 온갖 스터디들이 진행이 되지만, 이거 전부 다 지금 여러분 직문수 이제 목차에서 보시는 그거에 지나지 않거든요. 여기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 스터디에서. 그러면,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계산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이 훈련이 전부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 그 사소한 것들이 되게 소중한 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 이제 저희가 당식 연산, 행렬 연산, 미분 계산, 적분 계산, 조금 단순한 경우에 어떤 다변수 세팅에서 그런 계산,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을 잡으시는 가운데, 아, 계산 이렇게 하는 거구나. 감을 잡으신 다음에 의미들을 묻는 방식으로 해두시면, 아, 나 수학 괜찮게 배웠다라고 하실 거라고 제가 믿고 이런 거를 지금 4기부터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계산 훈련이 안 되니까 의미 전달이 너무 안 되는 거를 제가 이것도 과거의 경험에서부터 배운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거나 하시면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이 정도는 괜찮은 선이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좀 한번 끝날 때까지 사실 시킬 생각입니다. 바라건대 나중에는 이거의 가우스 곡률 구해라.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대학원 콘텐츠에서는 제가 막 시키고 있는데. 자, 오늘 나눠야 되는 얘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제가 그냥 단순히 지정을 좀 해드릴 테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머리로 이것들을 하라고 하니까 좀 약간 머리 아픈 거지. 약간 그냥 낯서니까 조금. 다 지금 어렵지 않잖아요. 손으로 쓰고 하라고 하면 하나도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요구하고 싶은 게, 이제 여기를 배워야 되는데 여기를 지금 배운 데 있어가지고 제가 디테일을 좀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요구할 거냐면, 다음 시간에 복습과 별개로 우선순위로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거를 좀 하시면 좋겠냐면, 여기로 가셔가지고요. 7강으로 가셔가지고, 여기서 7강에서 저희가 기하학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게 기하학과 관련돼가지고 얘기를 오히려 나눠야 되는 게 저는 이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여기 삼각함수의 요거에서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이 디테일,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의 어떤 정의를 포함해서 뭐를 이해하셔야 되냐면, 회전행렬이라고 하는 게, 회전행렬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얘가 나오는 거를 실제로 유도를 다 해놨거든요. 이거는 디테일을 이해하십시오. 의미 말고요. 알아듣죠? 논리적으로 그냥 단순히 이거 어떻게 회전행렬이 세타만큼 레디안으로 세타만큼 반시계만큼 돌리는 게 왜 이렇게 되는지가 여기 이게 유도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이해를 하시고요. 이거를 이해한 다음에 어디까지 하시면 좋겠냐면, 여기까지를 보게 되면 평행사 변형의 면적이 AD-BC인 것을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걸 팩트로 하는 선이 아니라 왜 그게 나왔는지가 납득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음 주까지 최우선 순위의 숙제로 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의미 및 팩트로 접근하고 싶은 게 아니라 유도 과정을 실제로 이해하는 센스에서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계산 정도 훈련에서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센스에서 회전행렬이 왜 정확하게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는지에 대한 저 부분 이해하시는 것과, 그거를 적용을 해가지고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왜 정말로 AD-BC라고 하는 게 정말로 평행사 변형의 면적이 되느냐, 이거요. 그래서 제가 저거 이제 저 노트를 이제 썼었을 때, 직무 실기 썼었을 때 고민이 뭐였냐면, AD BC가 이제 평행사 변형의 면적인 거 소위 옛날 정석에도 있었거든요. 아주 옛날 정석. 근데 그 풀이를 실제로 보면 사각형들을 쭉 만들어서 빼는 그런 풀이를 택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제 생각에 직무수 노트에 적어놓은 방식이 가장 직관적이고 편하거든요. 그리고 두고두고 계속 써먹기 편해요. 저거 자체가. 그래서 저 디테일을 어떤 이제 이해해 오시는 것을 좀 숙제로 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저희까지 이해를 한 가운데, 그 다음에 이제 기하학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싶어요. 혹시 여기까지가 말씀이 드린 게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7강의 저 노트들을 이제 정말로 정말 디테일을 이해할 생각으로 저기까지만 봐오시라. 그 다음은 아직 안 보셔도 됩니다. 괜찮으죠? 그리고 지금 이제 초반부에 저희 같이 지금 나눈 이 계산 정도만, 아,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조금 아주 정확하게 맞추려니까 조금 이제 텐션이 있는 거지. 그 정도 느낌이면 저거 따라오시는 게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다 괜찮으신가요? 제가 7강 관련해서 일단 오늘 드리고 싶은 중요한 얘기는 그거고요. 중요한 얘기는 그거고, 오늘 약간 개념적인 것만 하나 설명을 해드리고 1강 얘기를 하고 오늘은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건데요. 이런 건데, 저희가 이때까지 다루었던 어떤 개념 체계들을 이제 놓고 보면, 이때까지 집문수를 가지고 여러분 사실 굉장히 많은 걸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직문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집합론 기초에 대해서 다뤘고요. 집합론 기초에서 다뤄야 되는 핵심은, 네. 그 코멘트 감사합니다. 예, 그게 정확한 요구사항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공리라고 하는 거를 꺼내는 이유가 무한에 맞닿아 있는 대상들을 수학적으로 다루려고 할 때 공리랑 맞닿아 있다라는 거가 직문수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인식하기 시작한 어떤 지점이고요. 어떤 중고등학교 수학에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본 적이 없었던 지점이 무한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면 공리가 필요하다라는 게 요지예요. 혹시 말 이해가시죠? 뭔 소리지? 그리고 그것과 함께 저희가 연산이라고 하는 거를 군구조를 가지고 다룸으로써 숫자의 사칙연산뿐만 아니라 함수의 합성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형함수의 합성과 더 나아가서 행렬의 곱셈까지 군이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통합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가 여러분들이 이 직문수에서 디스커션 하시면서 배우셨던 것들이고요. 전달이 될까요? 그리고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나 행렬식도 군구조를 움직이는 방식으로 동작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기하에 대한 얘기들을 하기 전에 조금 더 실질적인 얘기들을 한 가지 제가 질문으로 드리고 싶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얘기들을 어떻게 보면 직문수를 지금 하시니까 접하신 거지. 사실 그런 식으로 생각 별로 안 하셨었잖아요. 예전에 수학을 대하실 때는. 자, 오히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서시티에 대한 건데, 왜 굳이 그래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좀 짚고 넘어가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렬식의 정의가 2 곱하기 2 행렬에서는 AD-BC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3 곱하기 3 행렬만 하더라도 어쨌거나 그 행렬식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수 있어요. 공대분들은 익숙하게 보셨을 거고요. 자, 왜 우리가, 제 지금 여기서 질문은 그거예요. 왜 우리가 굳이 이런 복잡한 수학적인 군구조 이런 개념들을 굳이 끌어들여가지고 이런 대상들을 설명하고 서술해야만 할까?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어떤 정서적인 지점은 이게 꼭 필요한 거냐, 필요하지 않은 거냐라는 지점에 대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을지도 몰라. 이건 사실 필요하진 않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직문수에서 다루는 모든 대상들은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어떤 수학적 체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데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 게 왜 우리가 이런 군구조를 굳이 도입해서 행렬식이 되든 뭐가 되든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왜 그게 굳이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질문의 층위가. 혹시 납득이 가셨나요? 왜 그래야 될까요? 굳이. 굳이. 오히려 이것은 조금 더 실질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굳이 우리가 이런 거를 꺼내야 될까요? 제가 이거를 CS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코드를 짜서 아웃풋으로 프린트F로 행렬식을 뱉어줘야 되는 코드를 짜야 된다고 해봐요. 그러면 2 곱하기 2 행렬에 대해서 어떻게 쓰실 거예요? 그냥 AD-BC 넣으면 되잖아요. 동의하시죠? 3 곱하기 3은요? 하면 되잖아요. 포뮬라 있으니까. 그러면 15 곱하기 15는요? 하면 되잖아요. 조금 코드가 길어질 뿐이겠죠. 그러면 지금 저희는 이제 GPT-5를 쓰는데 거기서는 학습하는 파라미터가 밀리언 개가 넘는다면서요. 거기서 행렬식 계산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짜실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통된 패턴을 구조로 해가지고 루프를 돌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단순한 게 직문수에서 지금 보는 아주 단순한 케이스에서는 이게 이 단순한 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리얼월드 애플리케이션을 기준으로 볼 때는 만약에 그 구조들이 없으면 사실 그 하드 코딩을 실제로 하실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없다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조금만 복잡해지면 결국에는 우리는 이것들을 알고리드믹하게 만드는 그 중간 과정에서 이런 수학적인 구조가 없으면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이상한 휴리스틱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는 단순한 상황에서나 굳이 꼭 이렇게까지 봐야 돼? 이럴 수 있는데 그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실제로 예를 들어 100 곱하기 100 행렬 여러분들 행렬식 계산하라고 하면 물론 할 줄 아시죠? 어떻게 하는지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그걸 정말로 코딩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이 구조를 이용하는 것과 안 하는 거는 효율이랑 너무 다른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되는 계산들을 위한 도구로서 이런 구조들을 의존하고 있다는 것들을 인지하시면 도움이 돼요. 이것들은 그냥 탁상공론으로서
말장난을 위한 도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특히나 무한에 대해서 공리적으로 파고들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자연수의 개수 무한대인 거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피아노 공리계를 가지고 무한에 대해서 어떤 이런 식으로 지정했다. 뭐 그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파고들므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거는 말장난이죠. 수학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건 이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정보량들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쓰여야 되는 것이 그냥 나는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석할랜다. 뭐 짜라투 모시기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말장난 하려고 수학을 하는 건 아니라고요. 이 구조들은 실질적인 계산과 실질적으로 인류가 과거에 못했던 것들을 해내기 위한 그런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학을 말장난으로 치부하는 논리를 배울 때 이렇게 배우는 경우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보통 경계를 하고 얘기들을 해줘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실질적인 새로운 정보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말이 납득이 갈까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구조들을 왜 써야 되지라고 하는 거가 만약에 애매하신 분들은 어떻게 접근해 보시면 되냐면 조금만 상황을 복잡하게 꼬아 보시면 이게 얼마나 이거 없이는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를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도움이 돼요. 이건 전부 다 아주 실질적인 니즈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입니다. 공학적인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해서. 안 그럼 못 살아남아요. 혹시 말이 납득이 가시나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꼭 권하고 싶은 게 공리 중요하다고 해서 그 공리에 대해서 파고들고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얻을 게 없을 테니까. 물론 자기 만족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기 만족도 처음이나 그런 거지 나중에는 자기 만족이 안 옵니다. 그 선에선. 실제로 내가 과거에 알 수 없었던 것들을 이 구조를 가지고 알아낼 때 자기 만족이 있는 거죠.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고 싶고요. 자, 혹시 더 코멘트들 없으시면 그러면 이제 기하적 구조에 대한 얘기 하나만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믿으시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를 믿고 계시냐면 그 R2라고 하는 공간이 있으면 일단은 이 집합은 무한 집합이에요. 혹시 동의하시나요? R2라는 집합은 여러분이 좌표 평면을 그리고 있는 거는 무한 집합이잖아요. 동의하시나요? 자, 저희가 사실 벡터를 화살표로 표현하고 싶은 거잖아요. 동의하시나요? 이렇게 R2를 깔아놓고 좌표 평면에다가 화살표를 깔아놔요. 그러면 하나는 여기 있고, 예를 들어 1,1은 여기 있고, 0,2는 여기 있고,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그림을 그리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1,1은 크기가 루트 2고, 피타고라 정리 때문에 0,2는 크기가 2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직관을 가지고 지금 저 AD-BC 계산을 시킨 거의 핵심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벡터 AB랑 CD가 있으면 그게 두 개가 만드는 평행사 변형의 면적이 AD-BC라는 거의 그 디테일을 이해하라는 게 제가 이번 주 숙제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이미 여러분들은 두 벡터의 크기랑 각도를 표현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두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AB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랑 CD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평행사 변형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 면적을 구하니까 AD-BC가 된다라는 거가 숙제인데 그거의 대전제는 여러분들이 이미 벡터의 크기랑 두 벡터의 각도를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요? R2에다가 A, B랑 C, D 찍으면 되니까. 여기까지 혹시 동의가 되시죠?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벡터의 크기나 두 벡터의 각도라는 개념을 정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집합에서 봤던 건 뭐밖에 없었냐면 집합에 있으면 그 집합의 원소 몇 개임? 원소 무한 개임? 아, 좀 문제가 될 수 있어. 이거랑 연산을 할 때 군구조라는 걸 쓸 수 있음. 그 정도지. 실질적으로는요. 우리는 R2에서 원소를 뽑았을 때 그 원소가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룰은 사실은 정한 적이 없었다고요. 그냥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서 썼던 거죠. X축이랑 Y축은 이렇게 생겨 있는 거야. 이렇게요. 그것도 수학에서 정해줘야 되는 룰일 거잖아요. 혹시 말이 납득이 가셨나요? 그래서 이 어떤 룰은 뭐 데카르트랑 그리고 이제 유클리드까지 건너가서 굉장히 오래된 선입견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방식이지만 선입견을 자리 잡고 있는 방식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여러분이 사실 이미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벡터 공간 R2를 주고 두 벡터의 어떤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 룰도 사실 우리는 수학적으로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이게 납득이 가나요? 우린 정한 적이 없어요. 벡터의 크기가 뭐고 두 벡터의 각도가 뭔지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셨는데 그 받아들인 게 정확하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루는 거가 선형대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선형대수의 목적은 사실 이게 투스텝인데 선형대수를 처음 배우게 되면 R2나 R3와 같은 거를 보통 뭐라고 그 단어를 붙이냐면
벡터 공간이라는 단어를 붙여요. 그래서 벡터 공간은 벡터들의 모임인데 이게 덧셈과 스칼라베에서 닫혀 있는 것 이렇게 배워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조금 미스리딩이에요.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실제로 선형대수의 대상은 정확한 워딩으로는 유한 차원 내적 공간을 배우는 게 선형대수학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차원이 유한 차원인 것도 중요한 과정이고 무한일 때는 좀 얘기가 달라져요. 무한일 때는 뭐 측도론이나 이런 라인으로 넘어가줘야 돼요. 함수 해석하기나. 그래서 일단 유한 차원 벡터 공간을 다루는데 사실은 벡터 공간이 아니라 거기다가 어떤 개념을 추가하냐면 내적이라는 개념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그 답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그 1강 얘기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하적 구조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그때는 이미 뭐가 개입했다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적이라는 대상이 반드시 개입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하적 구조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내적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어떤 거를 거기서 신경 쓰셔야 되냐면 오늘 제가 그 이제 숙제로 드린 거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내적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 숙제입니다. 여기까지가 숙제이고 그래서 우리는 각도랑 크기를 사실은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두 벡터의 각도를 정하고 한 벡터의 크기를 정해주는 이 룰은 몇 개가 존재하냐면 무한개가 존재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계신 각자가 나는 이 벡터의 크기를 1이라고 할래라는 것도 사실은 서로 통일될 수 없는 말이에요. 내적을 통일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내적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금 쓰는 방식으로 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흘러왔냐면 그 히스토리컬하게는 이렇게 흘러와요. 역사적으로는 기원전 3세기 때 유클리드 원전이 쓰이면서 유클리드 원전에서는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도 배운 적 있었던 유클리드 내적이라는 걸 써요. 이거를 다른 말로 닷 프로덕트라고 불러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써보신 적도 있으실 거고요. 닷 프로덕트라는 거를 쓰는 시점에서는 사실은 2300년 전에 골동품을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19세기에 와서 깨집니다. 19세기에 가우스랑 볼야이랑 리만과 같은 사람에 의해서 깨져요. 그래서 뭐냐면 내적을 우리가 왜 꼭 그 x축과 y축이 딱 90도로 1,0과 0,1이 크기가 1인 걸로 써야 되느냐? 이거가 비유클리드 기하가 태동하면서부터 그럴 필요가 없으면 한 2000년 정도 걸린 거예요. 선입견이 깨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직문수 1강에서 다룬 얘기에서 공리라고 하는 거에서 연속제 가설을 생각할 때 자연수 개수만큼의 무한집합과 실수 개수만큼의 무한집합의 중간에 있는 무한집합이 존재하느냐 자체가 증명도 반증도 불가능한 걸로부터 집합론 및 논리학이 태동하는 그런 방식에서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거가 평행선 공리, 평행중 공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직문수 1강에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공리가 어떻게 달라진 거냐면 두 평행선이 만나지 않는다는 거는 다 프로덕트를 쓰는 거예요. 다 프로덕트를 안 쓰게 되면 무조건 만나요. 그리고 그 안 만나는 내적의 선택지는 무한계가 존재해요. 그래서 유클리드 내적을 써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9세기에 가우스 및 리만과 같은 사람들이 발견한 것은 내적의 선택지가 이걸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가 발견이었고 그리고 당시에 가우스는 이거를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메인스트림은 해석학적으로 입실론 델타가 발달하는 시절이었거든요. 그거를 말하는 거가 좀 더 파워가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시대에 있어가지고는 그게 어떻게 그 영향을 끼치냐면 제가 두 가지 선례를 말하고 싶은데 그래서 리만 기하학을 발달시킨 다음에 이게 결국에는 다프로트를 없애자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여러 센스에서 어떤 미스리딩일 수 있지만 그거를 누가 차용합니까? 아인슈타인이 차용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뭐를 발견하냐면 시간과 시공간을 얘기할 때 공간과 시간의 움직이는 방식이 다프로트로 움직이는 게 불가능하다. 이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그 다변수 미적 분학을 할 때 조금 더 얘기를 할 기회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태동을 하냐면 역사적으로 이렇게 태동을 해요. 그 맥스웰 방정식이라 하는 게 지금은 이제 총 4가지 방정식으로 셋업이 되지만 헤비사이드 시절에는 총 10개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줄여가지고 결국 그 전자기하학을 기술하는 4가지 방정식인 맥스웰 방정식을 기술할 때 거기서부터 얻게 되는 게 뭐냐면 전기장의 변화가 자기장을 만들고 자기장의 변화가 전기장을 만드는 건 사실 그것들은 결과적으로 물리적으로 사실 결과적으로 같은 것이다. 이 얘기들을 하는 과정에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사실은 파동함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파동함수의 경우는 속도가 유한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전자기파의 예시가 빛이에요. 우리가 지금 쐬고 있는 빛도 전자기파예요. 빛은 파동함수로부터 뜨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유한이에요. 그런데 이거가 유클리드 세계관을 깨게 돼요. 왜 이게 깨냐면 빛의 속도가 전자기파라는 이유 때문에 상수여야 되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지금 앉아가지고 이 얘기들을 같이 나누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서 예를 들어 기차를 타고 계신 분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 들어오신 분 중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앉아 있는 거랑 기차를 타고 있는 거의 상대 속도라는 개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잖아요. 속도가 상대적으로 달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빛의 속도가 상수라는 개념은 이거는 여러분이 기차에 타고 있으나 서 있으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다시 한번 논리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빛의 속도는 무조건 유한한 값입니다. 유한한 값이에요. 그래서 빛이 1초에 뭐 지구를 한 바퀴, 7바퀴 반 돈다. 이런 게 유한한 값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빛이라고 하는 거는 전자기파예요. 근데 전자기파는 이거는 맥스웰 방정식을 따라요. 맥스웰 방정식을 따르는 파동함수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어널리시스 해보면 어떤 말도 안 되는, 물론 특수상대성으로 시작하는 얘기를 제가 추격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어떤 말도 안 되는 결론이 이렇게 되냐면 상대 속도를 고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빛이 상수해야 돼요. 빛의 속도가. 이거는 뭔가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뭐가 잘못된 거냐면 공간과 시간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라는 시각이 잘못된 거였던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면 내적을 잘못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300년 전에 내적인 다프로트를 쓰게 되면 공간과 시간을 구분하지 못하게 돼요. 그냥 공간도 3차원 변수, 시간도 3차원, 시간은 1차원 변수.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R4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기존의 방식에서. 근데 실제로는 시간에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간과 꼬이고요. 실제로 꼬이고 이게 정확하게 미분기하 용어로 얘기를 하면 네거티브 커베이처를 갖는 걸로 떠요. 그래서 이게 로렌치안 지오메트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리만의 시대에 와가지고 19세기에 와가지고 내적에서 다프로크트를 꼭 써야 되는 게 아니지 않나라는 거를 이제 가우스랑 리만이 발견하고 이거를 그 아인슈타인이 차용을 해가지고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상대성 이론으로부터 이제 거기서부터 뭐 블랙홀이니 뭐니 하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오늘날은 저희가 그것들을 정말로 실험적으로 관측하고 검출할 수 있는 시대에 온 거죠. 한 100년 걸렸어요. 이때만 해도 이론이 그 이제 실험보다 더 일찍 가던 시대고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은 실험이 더 먼저 가고 그다음에 그거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론이 나오죠. AI가 지금 그러고요. 어떤 이미 퍼포먼스가 나왔는데 이론이 지금 감당을 못하고 있는 상태죠. 이거 왜 되는지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 이런 센스에서. 그래서 하나의 제가 중요한 예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내적을 바꾸는 선입견이 한 2000년이 걸린 선입견인데 이거의 중요한 어플리케이션 오늘날의 우리의 어떤 물리적 세계 상대성 이론이나 그리고 사실은 양자역학까지 얘기할 것까지는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적을 바꿔줘야 되는 거가 현대 물리학으로 지금 태동해 있는 것들이 일 거가 한 가지 중요한 근거고요. 그리고 약간 실질적인 면에서 통계적인 모델들 자체들도 기본적으로 AI 쓰는 모델들 및 거전적인 의미에서 통계적인 모델들도 내적을 다 프로덕트로 골라주면 안 돼요. 그 태생 자체가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술 채널에서는 이거를 정보기하라고 불러서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이라는 걸 써줘야 되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다 프로덕트가 아니다. 그래서 기하적 구조를 얘기하는 거 오늘 얘기해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어떤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선형대수를 가지고 배워나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 여러분들이 보았던 이제 구조들의 가장 이면에는 사실 군 구조보다 더 이면에 있는 것들은 다 돌고 도는 얘기긴 하지만 기하적 구조가 자리 잡고 있는데 기하적 구조는 사실 뭐의 선택지에 의존되는 거냐면 내적의 선택지에 의존돼요. 그리고 내적의 선택지에서 중요한 거는 이 내적은 무한계가 존재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기하계통의 어떤 이제 그 연구에서 중요한 거는 어떤 내적을 골라야 그 내적을 토대로 이 기하적인 구조들을 의미 있게 이해하는 게 가능하냐라는 게 기하의 메인스트림이에요. 기본적으로 내적을 어떻게 골라야 되냐에 대한 문제랑 가 상관이 있고 그 내적을 골랐을 때 그걸 가지고 기하적 구조를 어떻게 복구할 수 있겠느냐가 기하에다가 어떤 형사를 붙이든지 간에 이게 가장 메인스트림의 어떤 이제 그 뿌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이것 자체를 그대로 연구하는 분야를 수학에서는 참고로 미분기하라고 부릅니다. 미분기하는 쉐입을 연구하는 기하인데 쉐입을 연구한다는 건 결국 내적들을 주는 거고 이 얘기들은 팩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직문수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직관적으로 보아나갈 얘기들이요. 이제 포문을 여는 것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적에 대한 얘기들을 하기 전에 제가 오히려 이 시점에서 좀 잡고 가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하는 것들을 좀 훈련을 하고 계시니 삼각함수 사인과 코사인을 가지고 그 회전행렬을 만들어내서 그 회전행렬을 토대로 해가지고 AD-BC가 평행사변형의 면적이 되는 것까지 오히려 이 부분은 그냥 논리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검증을 한번 다 해보시고 이제 이런 세계관에 대한 얘기들을 시작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괜찮으신가요? 그리고 제가 이것들은 1, 2, 3기랑 비교되어야 되는 특징으로 제가 원래는 이런 것들을 계산을 안 시키고 해보니까 너무 실제로 고유치 고유 벡터 가지고 다 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하는 과정이. 근데 그걸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참석자들이. 그래가지고 이걸 오히려 계산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이제 기하적 구조에 대한 얘기들을 본격적으로 해보자. 이거 지금 그래서 군 구조, 기하적 구조 이 얘기들은 지금 끝까지 갑니다. 계속.
예, 이 구조를 토대로 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나왔고 얘기하는 게 직무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1강 얘기하면 오늘 얘기는 끝이거든요. 혹시 지금 말씀드린 기하적 구조 관련해가지고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고요. 자, 어떤 것들은 나중에 지식이 필요한 것들은 필터링 해가지고 나중에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일부 드리겠습니다. 네, 오조 선생님 말씀하시죠. 네, 이제 저 개인적으로 좀 이게 여기 질문하고 좀 안 맞을 수는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좀 답을 좀 듣고 싶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그 쌍대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 그럼 방금 전에 그 말씀하신 그러니까 어떤 집합 위에 어떤 대수적인 구조가 있고 거기에 내적이라는 걸 사용해서 거기에 이제 어떻게 뭐 예를 들면 뭘 만들고 싶으면 그 만들고 싶은 이제 기둥 같은 걸 세우는 방식이 이제 내적이라고 이제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방금 전에 내적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그 쌍대라는 공간에서 내적을 선택해 온다라는 말처럼 제가 좀 그런 좀 느낌이 들어서 그럼 쌍대를 공부한다는 것은 그 집합을 어떻게 건축물을 올릴 건가를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선택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인지 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는 질문인데, 물론 이게 직문수보다는 사실 이제 저 기대수에서 할 만한 얘기이기는 해요. 지금 질문하신 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드리면, 직문수에서는 제가 그래서 일부러 포커싱을, 그러니까 이런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그 참석자들 입장에서 검증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학을 배우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R3로도 안 가고 R2로서 모든 것들을 직문수에서는 다뤄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어떤 점에서 정보량에선 비약이 없지만 설명에서의 비약이 있냐면, 그 이번 주 이제 기대수 3기에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벡터 공간을 분류하는 기준이 차원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차원, 그러니까 실수 위에서 2차원 벡터 공간이 있으면 이게 벡터 공간으로서는 R2랑 언제나 같아요. 벡터 공간으로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R2가 있다고 하자라고 직문에서는 출발을 하죠. 근데 결국 2차원 벡터 공간이면 사실 결과적으로 R2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걸 직문서에 설명하는 거는 여러 의미에서 오히려 미스리딩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R2가 있다. 이걸로 족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실제로 벡터 공간과 R2를 아이덴티파이 하는 그 과정들이 사실은 들어가잖아요. 실질적으로. 들어갈 때 이거를 내적 공간으로 아이덴티파이를 하는 그 과정에서는 그 사실은 그 베이시스를 옮겨줄 때 이 베이시스의 관계도 같이 옮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R2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어떤 거가 미스리딩 하기가 좋은 건데 제가 그냥 넘어가냐면 이거를 벡터 공간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내적 공간으로 보아야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얘기가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R2, R3 이런 단어를 쓸 때는 사실은 이미 내적 공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미 R2라는 거에서 스탠다드 베이시스인 1,0과 0,1이 서로가 크기가 1이고 직교하는 이렇게까지 보고 있는 건 이미 내적을 다 프로덕트로 잡고 있는 거고 그러면 2차원 벡터 공간의 경우는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그 베이시스를 옮겨준 게 이 관계가 되도록 애시당초 베이시스를 잡고 그러니까 내적도 이미 선택을 해놨다라는 의미가 걸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 쌍대 공간은 그 중에 하나를 적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쌍대 공간은 결국엔 벡터 공간이고 차원을 안 바꾸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쌍대 공간과 물론 원래 벡터 공간 간의 그 관계가 있지만 리스 표현 정리에 의한 관계가 있지만 그거 전에 기본적으로는 Rn이랑 대응시키는 거에서부터 사실은 내적도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것도 쌍대 공간에도 당연히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더블 듀얼은 조금 다른 사이드의 얘기 정도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또 어, 저는 근데 사실 지금 얘기하신 거가 완전히 와닿지 않는데 그래도 괜찮은 건지 와닿을 거라고 기대를 전혀 안 하고요. 왜냐하면 설명을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이해도 잘 안 돼서. 네, 그러니까 선언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한 거냐면 여러분들 지금 정도나 돼서야 군 구조 뭐 중요한갑다 이런 게 어느 정도 그 동의가 되시니까 여기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군 구조에 처음 얘기했을 때 이거 뭐냐 약간 이런 느낌 비슷하게 이 기하적 구조에 대한 얘기는 직문수 끝까지 얘기해야 될 거고 그 선입견 제 선입견으로는 군 구조 따위랑 비교가 안 되게 중요하게 나중에 인식이 되실 거예요. 이거 내적을 고르는 게 그런 문제구나. 그래서 만약에 그 지금 이제 어떤 이제 수학을 보시는 층위가 응용의 층위에서 보고 계시는 거라고 한다면 통계적인 어떤 처리들을 포함해서 예를 들어 미싱 데이터 처리나 이런 어떤 맥락에서 보고 있는 거라면 사실은 내적을 이미 쓰고 계시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되게 실질적인 얘기들이고 만약에 지금 논문들을 쓰시는 선에서 이런 모티베이션 있으신 분들은 그 내적들만 적절한 걸로 바꿔도 논문들이 되는 선들입니다. 그 수준까지 가는 게 직문수로는 끝나지 족합니다. 않을 것 같은데 그럼 계속 직문수로 이어서 족하고요. 하면 직문수로 차고 넘치고요. 제 개인의 생각에는. 근데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그 약간 이런 느낌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직문수에 제가 시키는 거는 실제로
그 지금 이런 다항식 간단한 거 연습, 행렬 간단한 거 연습, 미분 간단한 거 연습, 적분 간단한 거 연습 이런 거를 시키는 거잖아요. 여러 센스에서. 그래서 요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헤비한 걸 하려면 그거에 맞는 트레이닝은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이 직문수의 장점은 그거죠. 굉장히 쇼커스로 이걸 컴팩트하게 다 내가 이 체계들을 알고 있는 가운데 그 강론에 들어가서 보는 것들은 굉장히 편하게 볼 수 있는 센스예요. 이제 어떤 체계에서 이것들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뻔히 알고 있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 제가 조금씩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직문수 노트에서 저희가 이걸 그 직문수 노트에 있는 겁니다. 함수의 1대1 대응을 얘기했었을 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제 그 전사 파트에 대해서 아 이거는 사실 공리가 필요하다. 근데 그거 들어가는 거는 제가 들어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보를 얻을 게 없어서 그래요. 그냥 결과적으로 말장난으로 어떻게 이걸 말장난으로 귀결시킬 거야 이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오히려 이 큰 그림을 먼저 잡으신 다음에 거기서 강론을 어떻게 들어갈지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편한데 그 오히려 이제 그 저쪽 강론들을 공부하고 있는 이 큰 그림을 모르면 오히려 조금 애매한 면들이 좀 여러 개에서 좀 있다는 거죠. 좀 그런 점에서는 이제 직문수로부터 족한 면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자, 그래서 이제 기하적 구조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누기 시작하겠고요. 이 내적에 대해서. 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이제 책 작업에 대한 얘기만 간략하게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 저는 이게 일단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지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거 제가 좋자고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스트레스를 주시면 저는 데려갈 생각이 없어요. 저는 이게 돈 벌려고 한 거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제가 좋아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이거 지속할 수가 없어서 저한테 스트레스 주시는 분이랑은 안 할 거예요. 제가 그냥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 왜 뺍니까? 아, 내가 당신을 하기 싫으니까. 이게 이유예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사실 싫어하는 경우가 시간 약속 안 지키는 경우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요. 내가 왜 당신을 위해서 기다려줘야 되냐 이거예요. 그럴 만한 가치를 못 느끼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직문수 책 작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요구하는 것은 의사소통입니다. 상황이 있어가지고 안 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제가 기다리고 있으면 저는 좀 짜증이 나요. 기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3주 잠수했다가 와가지고 저 이런 거 싫어요. 자, 지금 투자에서 지금 매니저하는 것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기다릴 만한 가치도 못 느껴요. 굳이 내가 왜. 그래서 지금 크리에이터로 이름이 들어가셨다고 해서 본인이 끝까지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 이름 왜 뺐냐? 제 답은 뭡니까? 내mem입니다. 자,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볼 때, 제가 기본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매주 단위로 직문수 디스코드에다가 글이 올라오는 겁니다. 저쪽 책 작업 쪽이요. 그런데 이 책 작업을 어떻게 할 건지를 좀 말씀드리겠고, 그 경우에 따라서 오늘까지는 사실 이제 책 작업을 정말 마지막으로 받을게요.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 어떻게 작업할 거냐면, 지금 이렇게 일단은 제가 복붙을 해놨고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제가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사볼 만한 책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소개들을 보면 사람들이 관심 가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오, 이게 뭔가 있다. 그 정도, 이게 어떤 영혼들은 여기 녹아 있어요. 저 지금 소개들에. 이래서 너무 마음에 들고요. 소개들은. 근데 이제 소개는 소개고 이제 그 다음부터가 메인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책 구성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일단은 요것들은 그냥 이대로 그냥 붙이든 아니면 한번 좀 작업을 해가지고 붙이든 그렇게 붙일 건데 어떻게 하고 싶냐면 읽기 전의 글. 노트를 읽기 전의 글과 읽은 후의 글 이렇게 나누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고요. 그래서 지금 각각의 크리에이터 분들 입장에서는 저 노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독자 입장에서 이 노트를 읽기 전에 듣고 싶은 말들과 본인의 경험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는 그거랑 또 하나는 읽은 다음에 여러 가지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내 경험담과 내 어떤 이해가 더 된 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택해가지고 올리게끔 하고 싶거든요. 혹시 말이 납득이 가시나요? 뭔 성격인지? 그래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쓰는 글은 렉처 노트를 읽기 전 글로 쓰고 싶다. 내가 지금 쓴 이 글은 렉처 노트를 읽은 후에 대한 어떤 후기성 글로 얘기를 하고 싶다. 그거를 구분하셔야지 둘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둘 다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어차피 제가 나중에 이 수익 정산은 이 글 챕터들에 다 들어가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산을 단순히 할 거기 때문에 두 개를 쓰신다고 해서 돈을 더 들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챕터 순으로 그냥 단순히 카운팅을 할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요것들을 이제 정말로 이제 수익화가 되게 되면. 자, 그랬을 때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자, 필요 조건은 당연하지만 이 책을 쓰는 사람이 이해를 하고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렉처 노트 전에 대한 거를 글로 쓰시든 렉처 노트 후에 대한 거를 글로 쓰시든 그거는 괜찮은데 수순이 어떻게 되냐면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한 과정을 녹이는 거여야만 돼요. 그래서 이 말이 납득이 갈까요? 그래서 그거를 어디서 같이 하시면 좋겠냐면 팀 빌딩이나 팀 빌딩에 같이 디스커션 하시는 거나 아니면 직문수 저 지금 탭 있잖아요. 거기서 올리시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정말로 작업을 해야 되는 것들이어서 그 그냥 올리시면 오케이가 아니에요. 제 선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이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는 거여야 돼요. 제가 몇 가지 명확하게 아닌 지점을 말씀드릴게요. 자, 1번. 렉처 노트랑 상관이 없는 본인의 뭔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 안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저 렉처 노트에 대한 것으로서 독자들은 읽을 거기 때문이에요. 자, 그 2번. 역시나 좀 아다르고 어다른 얘기인데 렉처 노트랑 비슷한 컨셉을 가지고 와서 본인만의 어떤 것들을 하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파생이 돼야 되냐면 렉처 노트랑 관련이 있는 본인의 이해를 글로 남기는 형태로서 남아야 돼요. 왜냐하면 독자가 그 컨시스턴시를 가지고 읽을 거기 때문에. 혹시 전달이 될까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어떤 기준에서 필터를 할 거냐면 독자 입장에서 저 렉처 노트를 보는 입장에서 이 얘기가 참고치가 되냐? 오케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뭔가 내 나름대로 해봤다. 이거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피드백을 드릴까? 이거를 넣을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필요 조건은 내용을 이해해야 돼요. 전달되나요? 그래서 적어도 어떤 특정 단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거기서 당연한 말이지만 너무나 헛소리인 선에서는 받아줄 수 없어요. 혹시 전달이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거를 이제 매주 단위로 업데이트를 할 거고요. 단순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그 매주 단위로 저는 이거 계속 이제 붙여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야. 다음 주에 이제 1단원을 붙였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바빠서든 아니면 퀄리티가 아직 안 돼서든 제 입장에서 뭔가를 거절할 수도 있을 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저는 매주 계속 업데이트를 할 건데 그때 이전 거 계속 주셔도 돼요. 단순히. 그런데 제가 기본적으로 기대하는 거는 매주 단위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혹시 전달이 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매주 그냥 쭉쭉쭉 글들이 잘 나와서 붙여넣기 했어요. 그거 오케이죠. 오케이인데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첫 주 거가 퀄리티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제 기준에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이거 다시 고쳐오시라고 하면 그냥 그거 고치시든 아니면 다음 챕터로 넘어가시는 그건 괜찮아요. 근데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 3주, 4주 잠수 타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올리는 거는 받아줄 생각이 없어요. 제 선에서 기다리게는 안 하셔야 돼요. 혹시 말이 전달이 될까요? 단순하게. 자, 그래서 그 아마 다음 주만 돼도 좀 빠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그 지금 직문수의 룰을 한 번만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직문수의 룰은 저 책 작업이 아니라 저 지금 직문수 디스코드 탭에 매주 글을 하나만 올리시면 돼요. 점 하나만 찍으셔도 돼요. 그게 룰입니다. 그게 룰이에요. 그래서 직문수의 그 기본적인 룰은 그냥 어떤 걸 하시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그냥 단순히 내가 글을 하나 올린다. 끝입니다. 이게 룰이고요. 그런데 저 직문수 책 작업의 저 룰은 매주 저 지금 뭔가가 올라가는 형태에서 글에 대해서 적어도 본인이 바쁜 걸 포함해가지고 의사소통이 저랑 되고 있어야 돼요. 저를 기다리게 하셔서는 안 돼요. 지금 기다리게 하기엔 지금 열 몇 명을 제가 다 컨트롤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나 이번 주는 못한다. 이런 말이라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뭐 그렇구나. 이거는 오케이인데. 근데 이제 그냥 내가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관심 없다 이 얘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하겠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원하는 것은 1강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해가 놓아지길 원하는데 반드시 어떤 다루어져야 되는 키워드가 있어요. 1강에서의 핵심은 무한과 공리예요. 1강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핵심은 무한과 공리 이 두 가지예요. 그 지식들을 적당히 챗GPT 쓰셔가지고 활용하신 이런 것들은 다 괜찮은데 그 기본적인 속성은 필요 조건을 키워드에서 무한과 공리가 들어가는 거에 대한 얘기여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내 이해를 녹이는 거에 대한 얘기여야 돼요. 내 불평과 짜증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요. 혹시 전달이 될까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본인 에세이를 쓰시든 아니면 본인의 설명을 쓰시든 그런 것들은 다 좋다. 자, 오늘 얘기는 다 한 것 같거든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그, 이제 읽고 난 후에 글을 쓸 때 제가 이제 틀린 글을 쓸까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데요. 그거는 제가 피드백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이게 다 맞냐 틀리냐 이거보다는 그냥 그거죠. 이게 그 실제로 책으로 낼 건데 책으로 같이 내기에 부끄러운 퀄리티는 거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단순히. 자, 그래서 그냥 단순히 뭐가 팩트가 하나가 맞고 틀리고 이 선 말고 이거는 아니다 하는 그 선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얘기를 그냥 하겠고 어차피 제가 퍼블릭하게 얘기를 할 거라 가지고 어떤 그 근거들도 보시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네, 한두 개 틀리는 것 자체를 뭐 딴지를 걸겠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네, 혹시 또? 네, 저는 이해하기, 그러니까 렉처 노트를 보기 전, 보고 나서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렉처 노트를 안 보고 어떻게 뭐 글을 쓸 수가 있는지. 아, 그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독자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제가 일부러 이거는 예시로 넣어둔 겁니다. 박찬호 선생님이 이거를 제출하시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게 제가 챕터 1 렉처 노트를 읽기 전에 제가 지금 요거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면 이 글이 제가 생각하는 규정에서는 독자들이 이 노트를 읽기 전에 읽어보기 좋은 글 성격으로 저는 이거를 판단한 거거든요. 성격 자체를 볼 때. 그러니까 크리에이터 분들은 당연히 노트를 다 읽고 이해를 해야죠. 근데 독자 입장에서는 글의 성격이 먼저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처음에 이제 읽기 전에 어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괜찮은 얘기들이잖아요. 나 이런 거 불편했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읽고 나서 또 그 다음들도 이제 읽은 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보면 공감대랑 하모니가 있을 거라고 믿는 거거든요. 제가 거기서 네, 원하는 거는 진솔한 선이고요. 이해했습니다. 예. 팔릴 것 같지 않나요, 이 책? 뭐 이때까지 수학책을 누구도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았잖아요. 자, 혹시 또 질문 이해를 네, 음, 말씀해 아, 주세요. 네. 저 질문이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책 작업에는 굳이 팀에서 하든 말든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각자가 올리면 되는 거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올리는 거는 그냥 플레인 텍스트로 그냥 올리면 되나요? 아, 맘대로 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제가 그 가공을 해서 저 레이텍으로 제가 적절한 선에서 가공은 할 거거든요. 만약에 수식이 있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거는 어차피 제가 다 그거 컨트롤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각자 스타일이 있으실 텐데 그냥 그 PDF로 올리시든 뭐 레이텍 형식으로 올리시든 플레인 텍스트로 올리시든 제가 그것들은 그 어쨌든 컨시스턴시가 있으니까 제가 어차피 그 가공은 제가 다 일단은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해서 편한 양식대로 그냥 하시면 그냥 제 선에서 일단 그것들은 가공하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저는 그 이해를 하고 써야 된다는 부분이 뭐 아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더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글 자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지만 이거는 고민을 해봐도 풀리지 않았다라는 결국 몰랐다로 귀결되는 이야기도 써도 상관없는 건가요? 아,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죠. 당연히. 그,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말하는 이해라는 층위는, 자, 이것도 정의를 정확하게 해드리면 이래요. 자, 그 필요 조건으로 일단은 노트를 읽어봤어야 되고요. 필요 조건. 이거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해했다라는 거는 액션으로 디파인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단순히 그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노트를 읽어봤어야 돼요. 1번. 읽어보고 그 읽어본 거에 대해서 본인의 이해를 팀에서 나눠봤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그 이해, 그 정도를 전 이해를 보고 있거든요. 팀에서 얘기를 나누면서 본인의 그걸 글로, 원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직문 스텝에다 올리고 있던 그거예요. 단순히. 그래서 과거에 올리신 거를 그대로 복붙을 적당히 조금 가공하셔가지고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제 선에서 이제 그냥 보는 기준은, 그러니까 이해는 딱 그 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지금 제가 매주 올리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올리라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그래서 그 정도 선이면 좋겠는데, 제 선에서 뭐에서만 필터링을 할 거냐면, 이게 책에 도움이 되는 글이어야 되잖아요. 딱 그거. 그래서 이게 무슨 그 정보량을 더 주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상관없고 그냥 제가 오히려 원하는 층위는 좀 약간 진솔함에 대한 거긴 한데 그것도 다 다양성들이 다 있을 거라 그냥 그 정도. 그래서 하다 보면 좀 잡히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네, 혹시 또 여기서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면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이 시점에서 플레이하려고 하는 방식이 뭐냐면 진도는 나갈 거예요. 7, 8, 9, 10 나갈게요. 직문수에서. 근데 그것과 달리로 그러면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선행 학습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그렇게 책 작업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책 작업을 하셨을 때는 이미 여러분들은 그 내용들을 여러 번 이미 봐 있는 상태인 거죠. 혹시 괜찮나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뒷부분 진도를 그런 식으로 컨트롤 좀 해보려고 하겠고요. 어떤 시점에 따라잡힐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만약에 직문수는 앞으로 늦어도 내년 3, 4월 정도에는 정리가 되게끔.
그리고 정리가 되는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기대하는 것은 그이 전체 체계를 보신 다음에 이제 수학 어떻게 하시는지 좀 보실 거거든요. 아, 나 이런 수학이 필요한 것 같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후속으로 수주에서 여러 팀들이 다니고 다시 스터디들이 나오는 거 환영이고요. 여러 센스에서 지금도 있지 않고 그 팀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직문수의 목적은 이 전체 체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 직문수 목차에 있는 게 지금 수지를 굴러가는 스터디 전부예요. 빈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이거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알겠다. 그 선이 여러분들한테 서면 거기서부터 스터디를 많이 필요하면 뭐 기대수가 됐든 아니면 다른 이제 그 시퀀스의 어떤 스터디들이 됐든 그런 거 이제 열고 뭐 그런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책도 내고요. 그래서 지금 제 입장에서는 이 책이 이제 그 제 개인의 명의가 아니라 이제 어떤 인조잉 매스라고 하는 일단 회사 명의로서 책들이 나오는 형태가 지금 되려고 해서 지금 여러 작업, 다른 밑작업들도 지금 시작한 상황이고요. 이제 이런 작업들이 이제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지는 것인지를 이제 근 한 반년에서 1년 안에 구체적으로 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유튜브 커뮤니티의 속성인데 이 커뮤니티랑 맞닿아 있는 창업을 할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책 작업을 해서 그 책에서의 그 기본적인 책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크리에이터 및 그 크리에이터의 팀한테 수익이 돌아가는 그 구조로서 이것들이 말이 되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 기본적으로 투명하게 모든 걸 다 공개할 거기 때문에 어떤 재선에서 그냥 돈적으로 재미 보려고 하는 느낌은 아마 안 받으실 거예요. 물론 가져가는 건 있겠지만, 그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번다라기보다는 같이 상생의 구도로서 이게 말이 되는 그 구조를 좀 만들려고 애를 쓰려고 하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그 숙제 다 전달됐죠? 7강에서 뭐 모셔기를 제가 요구하는지 및, 그리고 이제 그 크리에이터 분들한테 제가 어떤 거 요구하는지가 있고, 만약에 다음 주에 글을 안 주실 거면 저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저를 기다리게 해주지 마세요. 저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자, 오늘 레코드는 여기서 줄입니다.